본격 날라리 방송 한 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13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확실하게 역시 여름 이적 시장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분위기는 조금 다른 때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름 이적 시장이 거의 뭐 2달 이상 또는 뭐 거의 2달하고도 보름 정도 기간 되는 리그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상당히 좀 길어지면서 네. 또 리그 잔여 일정을 또 소화하는 와중에 또 이적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수들의 폼을 확인하면서 또 이적 시장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빅클럽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 돈을 좀 아끼려는 이제 영입들이 좀 많을 것이다. 네. 결국은 올해 좀 많이 풀려 있는 이적료 없는 FA 선수들. 네, 이 FA 선수들에게 또 많은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뭐 1년 정도 남은 이적료가 그나마 좀 싼 선수들의 거물급 선수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내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레스터시티의 벤 치렐이나 또는 뭐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시나 이런 선수들 지금 소속팀에서 여전히 거액의 이적료를 막 요구를 하지만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인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런 정도로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사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잉글랜드 내에 있는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중하위권 클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타리그 쪽 FA 선수나 또는 타리그의 거물급 뭐 잔여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선수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효율성 있는 그런 영입을 하려는 노력들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진주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큰 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돈 쓰기 어렵다는 거는 그건 뭐 100% 동의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그릴리시, 치렐 이런 선수들 예를 드셨는데 만약에 그 구단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선수를 방출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네네. 금액이 낮아지죠. 네, 지금 그 가격 불러서는 이제 안 그렇죠.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가격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여름 이적 기간이라는 게 8월 31일이나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9월 1일 혹은 뭐 9월 2일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인 여름 이적 기간인데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적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길어서 네. 9월 10일, 9월 14일 뭐 이런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 9월 뭐 18일 길어지는 것을 일단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게 지금 방안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10월이 될 수도 있고요. 10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거는 아마 FIFA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주면 각 리그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9월, 10월 혹은 정말 극단적이면 12월. 왜 그러냐면은 라리가가 예를 들어서 7월 20일에 끝나게 되고 우리 시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라리가보다 한 일주일 뒤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적을 논의를 하려면 한창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을 막 빼가고 뒤흔들고 그렇죠. 이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물밑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이적을 발표하려면은 재개된 리그들이 어쨌든 끝나야 이게 되거든요. 그럼 시작 자체가 일단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간을 길게 주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에 자금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그럼 예전처럼 9월 1일에 끝냅시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했던 이적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이적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구단들의 어떤 자금이 계속 돌아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을 충분히 이제 유동성 있게 돌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적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올 여름에는 리그별로 아마 차이는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아마 FIFA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이적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갈 것이라서 여름, 가을 이적 시장 내지는 여름, 가을, 겨울 이적 시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적 시장도 결국엔 좀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뭐 거물급들의 영입 그러한 이슈들도 지금 언론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FA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FA 선수들도 6월 30일까지 대부분 이제 계약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빅리그들이 진행이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짧은 그 잔여 일정까지 소화를 시키는 미니 계약을 추가로 계약을 하느냐, 또는 6월 30일까지 하고 나는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또 갈려 있는 FA 선수들로 나눠져 있다고 봐야 네.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첼시의 윌리안 같은 선수, 이제 31살인데 이 윌리안 같은 선수는 지금 이른바 6월 30일까지지만 그 이후에 미니 계약, 연장 계약을 잔여 일정까지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주 단위 계약이 돼야 돼요. 이제 주 단위 계약. 네, 그런 계약을 뭐 할지 안 할지가 남겨져 있는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윌리안 같은 경우는 FA로서 인기가 많죠. 지금 빅클럽들로부터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페드로 같은 경우는 아마 미니 계약을 안 하고 AS 로마나 이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로마 네, 가기로 했다던데요. 결정됐어요. 페드로 선수는 거의 뭐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완전히 오피셜한 건 아닙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미니 계약 체결 안 하고 네. 그냥 떠나는 선수들도 생길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의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는 미니 계약에 이미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잔여 일정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이제 카타르 클럽 알두아일, 거기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바 선수는 원하는 팀들은 사실은 라리가에 있었어요. 있었죠. 네. 발렌시아가 그 친정팀도 좀 원했었고, 베티스가 또 실바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베컴 씨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또 미국에서도 실바 선수를 원했는데,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알두아일 행이 가장 알두아일이 유력하다. 돈을 네. 압도적으로 네. 지금 많이 가장 줍니다. 유력하다. 이적지 금액이 워낙 차이가 커서 결국은 그냥 카타르로 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네, 거기서 만주키치랑 같이 네. 활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파리 상제르맹 같은 경우가 FA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벨기에 대표 출신인 오른쪽 풀백 메니에 선수가 지금 FA로 팀을 옮길 텐데, 이 선수가 아직 이제 28살입니다. 이 선수는. 네. 때문에 인기가 지금 상당히 많고, 지금 도르트문트가 메니에 선수를 FA로 이적료 없이 데려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역시 피슈책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슈책 선수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덜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키미 선수는 레알에서 임대로 왔지만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든지 떠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니에에 대해서 지금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이제 근접한 계약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파리에서 계약이 만료된 베테랑이 티아고 실바. 네. 35살이지만 뛰는 거 봐서는 1, 2년 정도는 더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눈독을 들이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FA로 지금 풀릴 것으로 보이는 파리의 왼쪽 윙백 크루자와, 네. 왼쪽 윙백은 지금 많은 팀들이 사실은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자는 FA니까 이적료가 없으니까 네. 거기다 또 이 크루자는 능력이 있는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팀들이 눈독을 보이고 있고, 바이른 뮌헨이 지금 완전히 저 주전 자리 확보를 못한 리카르 헤난데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엮여져 있는 왼쪽 수비 영입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크루자를 IFA로 보내고 네. 지금 남은 총알을 좀 장전했던 것을 좀 비싸지만 위카르 헤난데스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위카르 헤난데스는 또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이 있잖아요. 센터백도 볼 수 있고 왼쪽 수비도 볼 수 있고 그런 영입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이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라바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이런 알라바 같은 선수도 추가 연장 그 재계약에 대해서 알라바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팀들이 1년 남았으니까 이적료가 그렇게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역시 알라바에 대한 능력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알라바도 많은 팀들이 왼쪽 수비 자원으로서 인기 있는 매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 FA로 또 도르트문트의 괴체 선수가 FA가 되는데, 괴체 선수는 이제 과거에 유망했던 능력에 비해서는 지금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괴체 선수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아마 조금 더 지켜보는 중에 다른 이러한 이안들이 아마 조금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아마 3한 사안에서는 가장 한 매물 중에 하나로 FA 중에 귀체 선수가 떠오를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져 있다. 네. FA로 눈독을 많이 들였던 이 선수, 메르텐스 선수는 재계약을 했어요. 네, 재계약을 해서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지금 본모스의 윙어인 이 라이언 프레이저가 미니 연장 계약을 거부를 했어요. 중상위권 클럽, 심지어는 일부 빅클럽이 이 라이언 프레이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FA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제 매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포수 맨사나, 뭐 리버풀 렐라나나, 뭐 베르통원, 토트넘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몇몇 주요 선수들, FA 중에 있는 주요 선수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FA가 아닌 선수들은 좀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네, FA 유형은 뭐 장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고 네. 수비수들이 이적설에 많이 물망에 오르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키미 선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키미 선수는 사실은 뭐 윙어도 뛰고 윙백도 뛰고 이런 선수입니다만 노리는 데가 많아요 사실. 네.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그렇죠. 첼시도 있고 노리는 데가 많은데 지단 감독이 하키미 선수를 다른 곳에 안 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하키미 선수는 결국은 도르트문트로부터 레알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키미 선수가 레알로 오게 되면 지금 그 위치에는 카르바할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키미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카르바할이 어린 후배한테 밀릴 또 그런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첼시가 될지 어떤 다른 또 빅클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키미와 카르바할 가운데에서 둘 중에 한 명? 약간 이제 불만이 트는 선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런 선수에게 아마 다른 클럽이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돼 왔던 이 이적 시장의 수비수는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죠. 네네.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모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과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스날이 데려오기에는 이 선수 이적료는 너무 비싸요. 816억 원이거든요. 일단 나와 있는 책정 가격이. 사인하고 진짜 사진 찍기 전에는 우파메카노를 아스날이 무사히 데려왔다라는 거를 저는 믿지 않을 거고 우파메카노 선수를 노리는 클럽들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있고 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까지도 관심이 있는 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 선수 얘기는 뭐 아스날과 아무리 강력하게 연결이 돼도 저는 끝날 때까지는 절대 저는 믿지 않는다. 아스날이 여기서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기대는 하십니까? 오면 만약에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파메카노를 못 데려오면 악셀 디사시라는 선수에게 아스날과 최근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 몇 클럽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98년생 센터백으로서 프랑스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중 국적인 네. 선수인데 이 디사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은 우파메카노에 비해서 한 3, 4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가성비 좋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인데 이 디사시 선수가 오히려 우파메카노 선수만큼의 다재다능함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디사시 선수도 나름 다재다능하고요. 지금 아스날에는 진짜 제대로 된 수비를 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잔재주 이제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위압적으로 수비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아스날에는 필요한데 지금 아스날 뭐 수비진 정말 아스날 팬들이 보면은 거의 뭐 눈물 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랭스의 악셀 디사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스날로서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영입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노리는 클럽들이 뭐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뭐 모나코 뭐 이런 클럽들도 지금 이 디사시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미카엘 헤난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저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왜냐하면 일단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엄청난 이적료로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도착을 했지만 잦은 부상 속에서 경기력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뭐 측면이건 중앙이건 순번에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알라바 선수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알라바, 보아텐 같은 선수에게 밀려 있죠.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또 측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거기도 들어가기가 어렵죠. 루카스 헤르난데스 선수는 제 생각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잘하면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빠르게 빼올 수 있는 이적료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죠. 떨어지는 네. 가격에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도 비쌀 거예요. 네, 비싸긴 하겠지만 예전에 올 때보다 활약을 못했는 데다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분명히 책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녹화 기준으로 거의 뭐 확실시된 선수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의 2002년 생 센터백 탕기 쿠아시. 네, 탕기 쿠아시 선수를 네.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딜을 굉장히 잘해요. 이 그 쿠아시 선수 선수 잘하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유연합니다. 상당히 네. 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도 많이 뛰는데 센터백도 보지만
약간 옛날 그 콤파니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옛날 저 어릴 때 콤파니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좀 더 가벼운 리오 퍼디난드 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18살이에요, 근데. 유망주인데 아주 어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스날도 관심이 있었고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밀란, 스타드, 렌 뭐 많은 클럽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바이에른이 탄귀했고. 이런 거를 바이에른은 참 잘한다라는 이래도 생각이 같은 들어요. 탄기를 있고. 데려와도 잘 데려가는 것 같아. 왜 웃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예? 금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돈벨레 저쪽도 탄기를. 금돈벨레. 그 중계할 때 그 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안 해요. 몇 번 들었어 내가.